2차 전지를 꼭 가지고 가시려면 지금 상대적으로 강한 에코프로 BM이나 LNF나 이런 양극재 쪽이 좀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시장이 순환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런 삼성물산이 속해 있는 경기 민감 섹터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피크 아웃에 대한 우려감 자체가 상존해 있어요. 그럼 오늘 일단 아까도 얘기하셨듯이 2차 전지 소재주들이 좀 빠지고 있는데 네. 여기 글을 남겨주신 게 SKIET, 네. SKIET, 네. 예, 지금 6.7% 지금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한 16% 손실을 보고 계시다는데 16% 정도요. 그러면 네. 좀 파는 타이밍을 좀 많이 지나가고 있어서 이런 부분인데 일단 기술적 반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 좀 비중 축소 의견을 같이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2차 전지하면 지금 누구나 좋아요. 지금 현 시점에서는 누가 뭐라 해도 현 시점은 시장을 주도주는 2차 전지입니다. 그렇죠. 2차 전지인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포인트는 뭐냐면 지수가 최소한 주봉단 이상의 조정, 10% 이상의 조정이 나왔을 때 조정이 나온 이후에 그 다음에 올라가는 쪽에서 주도 섹터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에서 2차 전지의 신규 접근보다는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영역이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많이 올라간 종목이라도 5일선이든 10일선이든 본인만의 기준을 정해서 이런 부분이 깨지게 되면 팔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았네요. 이러한 모습이 SKIET는 최근에 LNF나 에코프로 BM 같은 양극재 업체들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유독 못 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즉 남들이 올라갈 때 올라가야 될 자리에 못 올라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트레이더 관점에서는 오히려 비중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반대로 남들 빠질 때 빠져야 될 자리에 올라가는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강한 종목들이죠. 그래서 2차 전지를 꼭 가지고 가시려면 지금 상대적으로 강한 에코프로 BM이나 LNF나 이런 양극재 쪽이 좀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계속 저점을 낮춰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만약에 주도 섹터 변화와 2차 전지 같은 경우가 보통 23년에 이어서 24년도까지 한 3년간의 실적을 땡겨가지고 지금 올라갔었잖아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가 일정 부분 노이즈라도 나와서 2차 전지의 투심이 약간만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더라도 지금 떨어지는 종목이 오히려 더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해 놓고 보면 SKIET는 좀 일정 부분 비중 축소인데 차트를 보면서 같이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저점 라인 때 형성을 하고 있고 무너지기 이전 이 부분이었는데 지난주까지도 어느 정도 두드렸었던 20만 원 이상 윗선에서 자율적인 분할 매도 관점에서 같이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저점을 낮추어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는 본인만의 기준선을 딱 정하세요. 오늘 7% 떨어지기 때문에 오늘 팔자고 말씀드려도 파시기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좀 차분하게 좀 지켜보시고 최근에 순환매 퐁당퐁당 흐름 속에서 오늘은 빠지지만 또 내일은 세게 올라올 수가 있거든요. 그럼 올라오면 좀 비중을 줄인다 하는 생각으로 개인적으로는 20만 원 위선 윗선 대략 한 20만 3천 원 정도 저는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기존 저점 라인 때 이제는 저항이겠죠. 이러한 부분이 이제는 저항이겠죠. 이러한 부분을 좀 넘어서서 일정 부분의 슈팅이라도 나오게 된다. 그러면 그 위상 윗선에서 20만 원 윗선에서는 조금씩 분할로 비중을 축소해 나가자. 이 의견으로 같이 말씀드려볼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비중 축소하자, 현금을 확보하자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고민이 되는 게 뭐냐면 오케이, 내가 지금 수익 구간이면 그래 수익 조금만 먹고 아니면 맞아요. 그래 반등할 때 팔어? 그래 그럼 내가 본전이 되면 팔을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게 쉬운데 반등을 해도 마이너스거든. 예를 들어서 이분 같은 경우에서 마이너스 16%인데 반등해서 마이너스 한 5%까지 왔어요. 이거 손해보고 팔 수 없잖아. 본인 생각에는. 그렇죠. 원금을 확보해야 되니까. 그리고 설령 이익이 낮다 손 치더라도 기존에 10만 원 갔다가 내가 7만 원에 샀어요. 10만 원 갔다가 8만 원 가면 내 원금은 10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본전 심리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정말 좀 어려움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본인이 생각을 해야죠. 이 종목을 아예 가치 투자 컨셉으로서 길게 끌고 간다. 그런 분들은 오히려 기업의 펀더멘털 자체의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가격이 싸지면 비중을 늘릴 수 있는 기회로 삼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시장 흐름과 계속 호흡을 하면서 시장에서 트레이딩을 하고 일정 부분 거기에 대해서 치고받고 하는 매매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손실도 일정 부분을 사업 비용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최근에 시장의 특징이 뭐죠? 올라가는 종목들, 강한 종목들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떨어지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떨어지는 완전히 종목장 흐름이잖아요. 그렇죠. 삼성전자, 아니 실적 잘 나오고 좋은 기업인 거 다 아는데 좋은 회사와
좋은 주식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좋은 회사이지만 나쁜 주식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올 한 해만 놓고 보면. 마찬가지예요. 본인의 선택입니다. 결국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일정 부분은 반등이 나왔을 때도 그때도 손실일 거예요. 16% 정도라고 하셨으니까. 아쉽게도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뭐 16% 정도면 단기 고점은 아니지만 20만 원 이상 훨씬 윗선에서 잡으셨을 테니까. 그렇지만 본인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 투자라는 것 자체가 심리 게임인데 결국 손실을 사업 비용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이거를 원치 않은 가치 투자하면서 시간에 녹이느냐 결국 그거 결단의 문제인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반등할 때 팔아야겠다 혹은 비중 축소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어느 정도 올랐을 때 내가 손실 구간이라 하더라도 과감하게 손절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그렇죠. 이해를 하면 되겠죠. 손실도 그러다 보니까 되게 이익은 좀 길게 끌고 가더라도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제1 원칙은 손실은 빠르게 끊어야 돼요. 그러니까 손실은 짧게 이익은 길게. 근데 다수 여기 시청하고 계시는 95% 투자자분들은 거꾸로 하고 계세요. 손실은 길게 이익은 짧게. 이익 난 거는 떨어질 것 같아서 홀라당 팔아버리고 손실 나는 것 자체는 내 본전은 여기니까 계속해서 끌고 가다 보니까 원치 않은 가치 투자, 장기 투자, 원치 않는 대주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한 종목이 아무리 좋아 보이더라도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비중 20% 넘게 가져가는 거는 좀 리스키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 종목이 아무리 좋아 보이더라도 뭐 50%, 60% 몰빵 이렇게 하기보다는 시장과 호흡을 하려면 한 종목 비중 20% 넘지 말자. 그리고 딱 구분을 해 놓으세요. 이 종목은 가치 투자용 종목, 이 종목은 트레이딩용 종목 해서 아예 계좌를 분리해 놓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비중 말씀하시니까 지금 어떤 분이 삼천리 자전거 12,700원에 40%를 보유하고 계시다고. 네, 그러네요. 네. 삼천리가 좋은 회사죠. 특히나 위드 코로나 이런 부분 넘어가기 전에 언택트 시대에는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이 자전거 관련된 종목들이 정말 좋았어요. 근데 아쉽게도 최근에는 시장 흐름에서 완전히 소외되는 모습 자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냥 최근에는 보면요. 그냥 계속해서 우하향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네. 추세에 역행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참 재미있게도 최근에는 이러한 흐름이 섹터별로, 종목별로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2차 전지는 계속해서 우상향. 반면 IT 관련된 대표적인 종목들이라든지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은 꾸준히 우하향하는 모습 자체가 나타나고 있는데 삼천리가 바로 언택트 관련된 대표적인 수혜주, 재난지원금 관련 대표적인 수혜주로서 언급이 되다가 최근에는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뭐랄까요, 주도권을 잃어버렸다고 해야 되나요? 시장 관심에서 많이 멀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작년 이미 2월달, 2분기, 3분기에 그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올해 아무리 많이 팔렸다 손치더라도 그 성장성, 성장률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제한이 있는 거고 오히려 이제는 역기저 효과 이런 부분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자전거를 매년 사지는 않잖아요. 매년 바꾸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 일정 부분은 언택트 시기적인 영향 이런 부분이 상당히 강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적 하나하나 체크를 하지도 않고 지금 당장은 실적은 잘 나온다 손 치더라도 대다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이 잘 나오지만 포스코 뭐 3조 1천억을 벌었다. 삼성전자 15조 8천억을 벌었다. 그렇지만 못 가는 이유가 뭔가요? 결국 실적 피크 아웃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그렇잖아요. 삼천리 자전거도 그에 직면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천리 자전거 사실 비중이 40%면 손절이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손절이 쉽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아예 시간에 녹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한 수준까지 오려면 비중을 20% 언더로 가져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가격적인 전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드리자면 일정 부분은 기술적 반등이나 이런 부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요. 아쉽게도 보면 계속해서 고점을 낮추어가는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고비고비마다. 이러한 모습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 보통 이제 역별이라고 하는데 이동 평균선 자체가 보통 올라가는 종목은 단기, 중기, 장기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역별이 났을 경우에는 오히려 장기, 중기, 단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경우는 장기적으로 우하향하는 종목은 이 장기 평이 가격적인 저항으로 작용할 가능성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넘어선다 손 치더라도 그 위에 있는 전고점이 저항으로 작용하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추세 하락하는 종목이 투자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9,720원이고 전 고점이 1,800원 선인데요. 1,800원 전후에서는 일정 부분 비중이라도 좀 이런 부분 좀 조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아쉽게도 비중이 40%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전저점 깨져서 이거 팔자고 말씀드려도 그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은 시간을 좀 녹여보고 개인적으로
단기적인 일자 반등 목표치는 1,800원 좀 짧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네, 참고하시고요. 이건 참 본인이 참 이거 밤잠 못 자면서 고민해야 될 주제이기 때문에 맞아요. 예, 손절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죠. 손해 본다. 돈을 날리는 게 뭐 그렇게 쉬운 게 아니죠. 네. 자, 그러면 또 다음 쪽에 그 삼성물산 한번 볼까요? 삼성물산도 사실 언급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많이 언급이 되지 않는 종목이죠, 최근에는. 그렇죠. 최근에 삼성물산보다도 오히려 삼성엔지니어링이 ESG 관련해가지고 세게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ESG에다 또 수소 테마도 붙었고. 그래서 삼성엔지니어링은 오히려 좋은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삼성물산도 물론 삼성그룹 지주사 역할도 하지만 또 건설사업부, 우리가 레미안 브랜드 그렇죠.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삼성물산도 엔지니어링 따라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유독 소외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삼성물산, 뭐 현대건설, 뭐 이런 종목들 다 보더라도 유독 약하거든요. 현대건설, 뭐 GS건설, 건설주 이런 부분과 지금 비교를 하는 겁니다. 삼성물산 유독 약하죠. 일봉으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릴게요. 이게 삼성물산의 차트이고요. 그리고 이게 GS건설의 차트이고요. 이게 현대건설의 차트예요. 물론 건설주가 지금 시장을 비트해 나가면서 지금 계속해서 꾸준히 올라가는 쪽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뭐 부진하고 그 다음에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하락하는 모습이지만 그중에서 삼성물산은 유독 안 좋아요. 뭐 삼성그룹은 뭐 지배구조 개편 뭐 이런 부분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삼성물산을 꼭 사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전 잘 모르겠어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에서 실적이고 이런 거보다는 네.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이슈가 있냐 없냐 이게 가장 큰 포인트인 것 같아요. 중요한 모멘텀 플레이. 중요한 모멘텀 플레이고 지금 시장이 순환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런 삼성물산이 속해 있는 경기 민감 섹터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피크 아웃에 대한 우려감 자체가 상존해 있어요. 그리고 차라리 삼성물산이 지금 현재 지주사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정점에 있는 지주사로서의 역할뿐만이 아니라 본업 단위인 이런 그 건설 쪽이라든지 의류 쪽이라든지 뭐 이런 쪽이 등등등등 있잖아요. 이쪽이 좀 더 부각이 되려면 차라리 앞서 현대건설이나 GS건설 이런 부분 확인한 것처럼 최근에 이제 3분기 들어서 이제 기성이 본격화되고 정책 관련된 이런 흐름을 타고 가려면 차라리 삼성물산보다는 GS건설이나 재개발 재건축 관련 이슈가 있는 현대건설이나 이런 대형 건설사들이 유리한데 삼성물산을 지금 현 시점에서 꼭 주목을 해야 되는 그 포인트를 좀 찾기는 어려운 것 같고 최근에 제가 한 두어 달 사이에 삼성물산 관련된 리포트, 좀 유의미한 리포트 자체를 보지는 못했어요. 즉 시장에서 많이 소외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 속에서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도 딱 그러한 모습이 있고요. 이게 재미있게도 올해 3월 저점이 11만 7천 원인데 지금 최근에도 11만 7천 원까지 좀 찍고 다시 올라오는 모습 자체가 지금 포착이 되고 있어요. 정확하게 보면 딱 이 구간이거든요. 이쪽이고 저점을 찍고 다시 한번 돌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역배열 나와 있는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장기 입형 그리고 기존에 고점이 무너지기 이전에 지지로 작용을 했었던 12만 대략 한 7천 원선 이런 부분이 이제 가격적인 저항으로 작용할 가능성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기술적인 차티스트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차트 분석을 할 때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기본적으로 전고점과 전저점 그리고 이 추세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추세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 20선 생각하면 돼요. 주봉이면 20주선, 일봉이면 21선 이게 가격이 20선 관련해서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 위에 있으면 추세 상승 아래에 있으면 추세 하락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우로 향하고 있는지 아래로 향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먼저 보시고 그러면 지금 보시면 여기 파란색 선이 계속해서 밑으로 향하고 있죠. 그럼 추세가 지금 하락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기존의 전저점을 넘어서느냐 전 고점을 넘어서느냐 그리고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느냐 이런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 아쉽게도 지금 보시면요 기존에 저점으로 작용을 했었던 이 가격권 자체를 깨고 밑으로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최근에 저점 자체는 11만 7천 원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를 깨고 내려가는지 여부를 체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편입 제외 가격을 잡아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거 자체가 이제 저점이 저항으로 작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넘어서는지 기존의 전 고점 부분 넘어서는지 이런 부분을 보시게 된다면 기술적 내가 차티스트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추세선과 전고점 전저점만을 이용해서도 가격적인 전략을 세워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삼성물산 일단 제 개인적인 결론은
비중이 적으시다면 11만 7천 원 선을 하회해서 밑으로 쭉 계속 내려간다. 그러면 일정 부분은 비중 축소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가격적인 지금 1차적인 목표가는 12만 7천 원 각각 말씀을 드려볼게요. 단순히 물고기 잡아드리는 것보다 낚시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실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체크를 해드려 보았네요. 네. 그러니까 그 고점 부분에 오면은 아래를 내려가면 비중을 축소하고 그 고점 정도 오면은 사실은 이제 매도하자. 이 얘기로 보면 되겠네요. 심플하게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일 투자 원칙은 결국 이거예요. 추세 상승에 있는 것들, 주도 섹터에서 주도주 매매하는데 떨어지고 있는, 계속 저점을 낮춰가고 있는 종목 사는 게 아니라 차라리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종목 이 사는 게 저는 오히려 마음이 훨씬 더 편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들고 있으시게 답답하시겠지만, 네, 뭔가는 이제 결정을 해야 되겠죠. 정말 이도저도 귀찮다 그러면 진짜 다 끊고 한 몇 년 그냥 묻어두실 생각으로 안 쳐다보면은 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겠지만, 예. 자, 그 다음에 셀트리온. 요즘 셀트리온. 며칠 동안 그 바이오주들의 모습이 좋았는데, 그럼에도 이 셀트리온은 되게 안 좋았단 말이에요. 강하질 않았어요. 셀트리온은 토템 신앙 같아요. 그냥 믿음의 영역. 믿음의 영역. 그분들, 그러니까 강성 주주분들도 많고 워낙 장기 투자해서 셀트리온으로 내 인생을 바꿨다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감히 저 따위가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이런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맨날 호흡하는 그냥 시장 포지션 트레이더로서 그 입장에서 좀 살펴보자면 셀트리온은 지금 시장에서는 올해 한 해만 놓고 보면 좋은 주식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좋은 회사일 수는 있지만 이게 좋은 주식과 나쁜 주식을 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라 하면 좋은 주식은 아닌 거죠. 좋은 주식이라는 건 내가 돈 벌게 해주는 게 좋은 주식이죠. 그렇죠. 그게 좋은 주식인 거죠. 셀트리온 하는 거 정말 똑같아요. 똑같고 잘 하고 있어요. 물론 셀트리온이 가지고 있는 램시마 SC 제형의 침투율 자체가 떨어졌고, 이게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으로 지금 그 쌓여있는 재고만 하더라도 5천억이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누적해서 매출액이 한 800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침투율이 올라가고 매출이 늘어나야 결국 램시마 SC 점유율이 올라가는 것과 그리고 실적으로서 이런 부분이 나오는 건데, 최근에는 그게 좀 막혀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 이런 부분이 숫자로서 일정 부분 확인하기 위해서는 램시마 SC 제형이나 뭐 트룩시마라든지 지금 현 시점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신규 이런 바이오시밀러 라인 같은 경우가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관련해가지고 이런 항체 치료제 관련해서는 뭔가 시장에서는 일정 부분 기대감이 선 반영이 되었었고, 작년 11월, 12월 달에 많이 반영이 되었었잖아요. 올 한 해 뭐 EU 긴급 사용 승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꾸준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오히려 호재에 좀 더 둔감하게 반응하고 악재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이쪽은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거 이러쿵저러쿵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글쎄요, 좀 기존의 저점을 깨고 내려갔던 가격이 한 25만 원 선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1차적인 그 반등의 목표치는 한 25만 원 정도로 세워보고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머크에서 그 경구용 치료제 딱 발표하고 나서 급속하게 급락을 해버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 전후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무슨 일이 있었냐면 부광약품이 먹는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이런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다가 임상 2상 실패를 하고 나서 제품 개발하고 있는 것 자체를 포기했었죠.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급등을 했었던 종목이 바로 한국 BNC. 한국 BNC라는 종목이 사실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종목이잖아요. 근데 코스닥에서 시가총액이 3조 원이 넘어갔어요. 기대감 딱 하나예요. 작년에 신풍제약이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30배가 넘게 올라가면서 꿈의 주식으로 등극을 했죠. 그것처럼 올해에는 이 부분 같은 경우가 한국 BNC가 한 두어 달 만에 한 10배가 올라갔어요. 단기간에. 그게 딱 4거래일 만에 70%가 떨어졌거든요. 그 부광약품 나오고 나서. 그러면서 그때 한 대 맞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먹는 코로나 치료제 딱 나오고 나니까 그때 한번 더 맞은 다음에 지금 시장이 돌아가고 있으니까 코로나 관련해서 지금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고는 있는데 시장의 주도권이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좀 이쪽에서 좀 넘어간 것 같아요. 즉 코로나19 치료제, 코로나19 백신, mRNA 관련주 이런 쪽은요. 올 여름에 되게 뜨거웠어요. 되게 뜨거웠다가 지금은 오히려 그쪽이 아까 말했던 NFT든 가상자산이든 엔터, 미디어, 컨텐츠 이런 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저는 심플합니다. 제
투자 원칙은 시장 중심에 놓여 있는 주도 섹터 안에서 핵심적인 주도주 찾기 이런 부분 진행을 하고 이익이 나는 거 길게 끌고 가자인데 이쪽에서 좀 소외가 되었고 저점을 낮춰가고 있는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으로는 관심고 받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저점 깨지면 팔자. 그리고 역배열 나와 있는 상황에서는 그냥 어느 정도 기존의 고점까지 오버슈팅이 나오게 되면 좀 팔자. 만약에 내가 뭐 이렇게 못 팔겠다, 결단을 못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예 여기 있는 주식을 빼가지고 출고를 한 다음에 아예 새로운 계좌에다 입고를 시켜놓고 열어보지 마시고요. 언제 열어보느냐? 일주일에 똑같은 종목 뉴스가 3번 들릴 때 그때 열어보세요. 그럼 그때 한번 오버슈팅 나올 때거든요. 그때 파시면 됩니다. 괜히 맨날 쳐다보면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장기 투자한다고 하면 하루하루에 그 일희일비 할 필요가 없죠. 맞아요. 네. 회사가 뭐 그 다음날 오늘 삼성전자가 반도체 만들다가 내일 차 만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거 생각을 하면 만약에 내가 기업을 가치에 투자할 거면 이 기업을 가치에 투자하시지 괜히 이 가격에 휩쓸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발 경제 위기와 함께 찾아온 중국발 세계 경제 위기 들어보셨나요? 금융위기가 여러분의 일생일 때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신가요? 중국경제 독보적 1인자,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 교수 안유아 교수에게 들어보는 줌 라이브 특강. 여러분에게 펼쳐질 구의 기회, 하리로 머니톡에서 기회의 문을 열어드립니다.